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다시 조금씩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다시 정부에서는 문을 좀 닫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고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런 정책도 지금 펼까 말까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야 주식시장이 눈에 띄게 나아갈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또 점점 문을 닫아가는 그 와중에 경기 부양 소식은 없습니다. 돈을 푼다는 소식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고만고만하게 돌아가고 있고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나마 기대하고 있었던 미국의 경기 부양 소식도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게 공매도 관련해서 정부에서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좀 다른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오늘은 시장에 특별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시장, 해외 시장 어떤가 살펴보고, 또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돈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었겠죠. 그런 종목들 살펴보면서 쭉 시장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 시장은 수급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570억 원 순매수하면서 1.5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52%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을 보면은 어제 밤에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죠. 현재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전고점을 회복 거의 다 한 상태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난리 나쁘지요. 지금 사상 최대 신고가를 막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막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위에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큰 변화는 없어요. 지난 몇 달간 이게 5월달부터 시작해서 어중간하죠. 어중간한 상태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해외 시장 좀 더 나가서 영국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락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죠. 이게 금방 끝날 게 아니다. 상당히 길고 긴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돈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난 몇 달간 한 5월달부터 시작해서 특별하게 경기 부양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중간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은 하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지표들 좀 살펴보면은 현재 달러는 6월달에서 제가 한국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돈은 고만고만합니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고, 유럽연합도는 지난 7월달에는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래프가 위로 가면 빠져나간다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8월 들어서는 좀 고만고만합니다. 중국 아들로 특히 하는 거 보니까 중국 아들도 한국에 돈을 어중간하게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보면은 유가도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어중간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금값 같은 경우는 2,000달러 찍었다 아닙니까?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000달러 찍었다가 조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식시장도 어중간합니다. 이렇게 어중간한 거는 뭐라고요? 정부에서 돈을 안 풀어서 그렇습니다. 왜 돈을 안 푸느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래요.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일회성이 아니고 기나긴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초반에 돈을 갖다 뭣도 모르고 풀어봤는데
풍구 돌려달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 보고 이동하지 못하게 국경을 또 닫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돈을 갖다가 푼다는 소식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주식시장은 어중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살펴보면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화학, 금융업 이런 업종 매수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오전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가스업 있죠. 이 전기가스업은 거의 한국전력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기전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거의 삼성전자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이 전기가스업이 많이 이제 오늘 좀 올랐는데 이건 한국전력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세 정부에서 유가와 연동시켜서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봅니다. 뭐 저렇게 준비하고 있다 보면은 뭐 올리겠지요. 그러면은 한국전력 탈원전으로 그동안 적자 봤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젠 그런 소리 안 나올 수도 있죠. 기름값 연동시켜 가지고 앞으로 기름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소비가 늘어나면은 물론 그 예전에 비해서 기름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전기차도 많이 나온다 하겠지만 여튼 소비가 늘어가면은 유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와중에 전기요금을 유가와 연동을 시켜 두면은 이제 유가가 오르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기름 낼 때 좀 더 비싸게 넣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에 들어서 전기 쓰면은 전기요금 좀 더 비싸게 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투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통신 지난번 한 15,000 몇백 원대에 갔을 때 거의 1997년도 주가로 회귀했다 이런 말씀 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다른 업종들도 이렇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오늘 뭐 날아 올라붙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은 이 한국타이어가 좀 시끄럽다 그럽니다. 경영권 분쟁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올랐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경영권 분쟁하는 가운데 콩고물 좀 떨어질 게 없나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사부십니다. 많이 샀어요. 그래서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넥스도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거는 의약품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건 위탁 생산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올랐는데 좀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 7,500원 제가 3월달만 해도 7,500원 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이 3월달에 우리가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아닙니까? 그 와중에도 꿈쩍도 안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부여하신 분들은 복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뭐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요. 근데 지금은 사는 걸 좀 권하지는 않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많이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상한가는 아니지만 많이 올랐던 종목, 이 종목은 거의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아닌데 오늘 이렇게 세력들이 많이 산 거는 요거는 테마가 형성이 돼서 그래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라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엄청나게 많이 녹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 탄소 배출권도 자연스레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외에 지금 시너지약도 이렇게 이연제약도 신풍제약도 이런 식으로 테마가 형성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테마입니다. 현재 접근할 종목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예전부터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총 한 15개 정도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따로 뽑아서 한번 살펴봤어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슈캠스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하나솔루션이 하늘로 날아올라 부십니다. 지금 35,000원에 마감되었어요. 이거는 뭐 32,500원이라는 전고점을 또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밖에 없겠죠.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마감 시황을 통해서
이게 자주자주 여러분들 지난 마감 시장 보면은 이렇게 이런 때 자주자주 나왔었습니다. 마감 시장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마감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종목들, 이렇게 세력들이 사고 있다고 언급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관심을 가져도 이 이전에 관심을 가졌어야지 오늘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이전부터 들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특별하게 분석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막, 이걸 뭐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분석을 해드리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좀 나쁜 거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 집사람이 이걸 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오래 들고 있었죠. 우리 집사람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냥 돈 있으면은 뭐 한 종목만 죽으라고 팹니다. 지금 두 종목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이 종목을 조금 오랜 기간, 이거는 2018년 그 이전부터 2017년, 16년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종목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이걸 샀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샀기 때문에 지금 투자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집사람이 보유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분석은 해드리지 못합니다. 하여튼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먹으시길 바라고, 지금 현 시점에서 신규 접근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한국 카본도 올랐는데 현 상태에서 세력들이 수급은 참 좋은데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래도 이 종목을 갖다가 좀 더 만약에 접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세력들이 오늘 9,250원에 많이 샀잖아요. 9,250원 이걸 갖다가 하나의 어떤 그 선절선 정도로 잡고서 이 종목은 이 세력들 수급 따라서 한번 나아가 볼만도 하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8,374원, 여기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최근 한 달.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은 굳이 종목을 해야 된다면 불리한 여건,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불리한 입장에서 내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종목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 아니면 수십 종목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나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오늘 진짜 좋습니다. 요거는 사실 오늘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뭐 기술적 분석, 뭐 조정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여기용. 오늘은 사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내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도 되죠. 그리고 인크로스 이 종목은 뭐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많이 올라보세요. 이오테크닉스도 좀 곤란하지요. 수급은 괜찮지만 들고 계신 분들도 먹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뭐 들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지금 와서 일단 접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죠. YG 엔터테인먼트도 접근하기 조금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그동안. 자, 코엔텍도 접근하기 좀 곤란합니다. 어중중해요. 자, CJ도 한번 봅시다. 요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꼭 이 종목은 내가 이제 접근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요건 재무 상태도 꼭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LG U 플러스 상당히 괜찮죠. 이 종목은 뭐 통신업이라서, 통신업 해봤자 3개 되어 있습니까? KT, SK텔레콤, LG U 플러스인데 뭐 통신업은 좀 이래 사이즈가 커서 급격한 어떤 변동을 갖다가 바라기는 좀 어렵죠.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휴원스도 괜찮은데 지금 접근하기는 좀 그래요. 많이 올라붙습니다. 또 GS 홈쇼핑은 좀 참 어중간합니다. 이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떨어진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세력들이 다 손해보고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요건 일단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또 세력들도 다 손해보고 있어서 괜찮은데 요거는 기업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홈쇼핑도 괜찮고 뭐도 다 괜찮은데 조금 더 요건 공부를 좀 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접근하기가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15종목 들어왔습니다. 세력들이 매수를 했고 또 시장 수급도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주식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또 그리고 내일 공매도 관련해서 정말로 한 6개월 정도 연장 뭐 이런 어떤 조치가 나올지 몰라도
놓는다면 주식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수급이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고, 우리는 계속 보유 관점에서 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택도 없이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면 현금을 좀 더 가지고 좀 순환매를 진행하고, 또 그리고 현금 사이즈를 보유를 조금 늘릴 필요도 있는 것이, 지금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한 12월달 정도 되면은 분명히 대주주 기준 변화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장이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몰빵도 금지고,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보수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현금 50 주식 50, 좀 공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예 공격적이다 하면 그냥 100% 해도 됩니다. 그냥 주식 없어도 내 먹고 살만하다, 나는 직장에 잘릴 염려도 없고 주식 없다 생각해도 난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 그런 사람들은 100% 해도 되죠. 또 아니면 좀 더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노린다 그러면은 현재 80에서 20에서 주식 80 현금 20에서 현금 보유 비중을 틈나는데 조금씩 늘렸다가, 혹시 모를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면 그때 나머지 현금들을 다시 투입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튼 이 투자금 운용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나마 현재 뭐 시장으로 봐서는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냥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또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은 내일 또 장중 시황을 통해서 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